네, 이제 본격적으로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망희 선생님, 네. 올해 수능 특징부터 짚어주실까요? 올해 수능 특징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63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뭐 국어 A, B, 수학 A, B, 영어, 탐구 똑같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지난해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안영 선생님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쉬운 수능이 예고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각기 다른 반응들을 내놓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그걸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금년도 수능의 특징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영역별로 2개 내지 4문제 정도가 네. 좀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어렵게 전반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아까 이망희 이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로 대학 입학이 합격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석차로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자열에서는 그 점수가 어려우면 모두 어려운 거지 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섣부르게 나 시험 잘못 봤어 하고 결정 내지 마시고 성적표가 12월 2일 날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마 더 좋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직접 시험을 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학생 한 분과 연결을 해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숭이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지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정말 수능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그냥 평소처럼 모의고사 치고 온 것 같은데 끝났다 생각하니까 많이 허무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지 좀 주변에 물어봤어요? 네, 같은 학교에 배정받은 친구들이 많아서 끝나고 얘기 조금 했는데 다들 어려웠다고 많이 점수 보고 놀랐다고 집 가서도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오늘 수능 우리 학생이 느끼기에 그 난이도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뭐 쉽게 느꼈던 영역하고 뭐 어렵게 느꼈던 영역 이런 차이가 좀 있었나요?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보다 조금 어려웠다고 느껴졌는데 네. 다른 영역은 평소보다 많이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고 모의고사보다 다른 영역들은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수학도 제가 평소보다 잘 못 봐서 저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된 것 같지만 연계되어서 약간 더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그런 시험이었고 과탐 같은 경우는 제가 생원이랑 화원의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생원이 특히. 그랬군요. 우리 학생이 상당히 뭐 잘 스스로 잘 분석하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 그 지금 수능이라는 산을 하나 넘었어요. 이제 남은 대입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일단 남아있는 수시 최저 같은 것도 잘 생각해서 수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다시 한번 진짜 수능 치르느라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대입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결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예. 이제 우리 학생과 좀 정말 직접 체감한 느낌들을 좀 같이 나눠봤는데 예, 예. 저희 이제 언론사들이나 어디 전문 기관에서 분석한 것보다 우리 학생이 느끼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실제로 이번 수능의 난이도 어떻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망희 선생님, 네. 그 수능 예상 등급 컷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전문기관들이 오늘 시험 보면서 오전에는 다 이렇게 쉽다 이런 분위기로 쭉 갔었거든요. 네네. 예,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받아서 꼼꼼히 본 것이 아니고 한 20-30분 보고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강사가 볼 때는 뭐 평이하다 봤는데 애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낀 것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사교육기관이나 또 일부 공교육기관들의 발표가 좀 달랐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예, 예. 컷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컷 자체가 처음에 언론에 나왔던 거랑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같이 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어하고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저희가 그 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예. 국어 A형 같은 경우 이제 1등급이 원점수 96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B 같은 경우에 93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처음에 예상과는 달라진 것이죠. 그죠? 예.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 또 수학 같은 경우도 1등급이 94점, 수학 B가 96점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의 예상과는 좀 많이 떨어진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영어인 경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94점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다시 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오후 8시 현재 데이터니까 예, 이게 예. 많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아마 이것보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니만큼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더 당장의 어떤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듣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영역별로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기 선생님, 국어의 난이도 어땠나요? 일단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A는 지난해보다 좀 어려웠고요. 네. 국어 B는 지난해보다 쉬웠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상당히 그 쉬운 수능을 보다 보니까 몸에 이제 쉬운 게 체감이 된 거죠. 그랬다가 예. 이번에 어려우니까 확 어렵게 느꼈는데 어쨌든 보시면 국어 A도 지난해보다 좀 어렵게, 국어 B는 지난해보다 쉽게라고 하지만 그 쉬운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쉽지만 여전히 어려운. 특히 예, 이제 예. 화법이나 문법이나 문학, 장문은 그런 대로 쉽게 풀렸는데 이게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 인문이나 아니면 이 과학 지문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 인문계 수험생인 경우에 중력 같은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당황을 해서 좀 틀렸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였다. 국어 A, B가 동시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수학 영역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안희건 선생님, 수학 A, B형 어땠나요? 수학도 지금 9월 모의평가보다는 좀 어려웠죠. 네. 어렵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본다면은 역시 또 좀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A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약 96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학 B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맞아야만이 1등급에 나왔었는데 이번 이제 가채점 한 결과를 보면은 수학 A는 아까 이만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94점이고요. 수학 B가 96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현재까지고요. 더 표본이 이제 쌓이면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9월 모의평가보다도 수학이 더 어렵게 나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수학이 우리 학생들의 좀 변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수학 A 같은 경우는 그 18번, 21번, 또 항상 그랬듯이 마지막 번호 30번 이런 문제들이 어려웠죠.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의 성질에 관한 그런 참 거짓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그 21번의 주관식 이제 마지막 번호인데요. 그게 좀 어려웠고요. 3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그 미분에 관한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어려웠고 또 30번 문제가 아마 우리 학생들이 그걸 푸는데 이 상용 로그를 가수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간 조절에 많이 일을 모았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을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 B 같은 경우 오히려 100점 만점이 1등급 컷을 이뤘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학생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학 B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21번 그 미분 계수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9번 두 벡터의 내적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또 30번이 정적분값인데 이 30번도 항상 마지막 번호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학 B 같은 경우는 21번과 30번이 신유형과 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오늘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푸는데 이제 애를 먹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제가 지켜봤어요. 특히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한참 푸는데도
확신을 못하고 답을 적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럼 탐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만규 선생님, 그 사회 네. 탐구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 또 난이도 이런 것 좀 짚어주실까요? 탐구는 이제 과목 수가 많죠. 예. 많아서 이제 다양한 과목이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난도는 평이하다고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사탐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고 평이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좀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사가 좀 쉬웠지 않나 이런 예상들이 있고 나머지 과목은 뭐 지난해와 유사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과학 탐구를 보면 이제 화학 1이나 생명과학 2의 경우에는 이제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 난이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과탐 가운데 생명과학 1, 2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험생들이 SNS나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에 가 보니까 뭐 화학이나 아니면 뭐 이 물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주로 네. 이제 생과 1, 생과 2가 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자연계 수험생인 경우에 이 과탐이 아마 변별을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생과 2가 의대생들이 많이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생과 2의 점수 득점 여부가 의대 합격의 열쇠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영어가 올해 상당히 그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9월까지 굉장히 쉬운 기조로 나갔고, 그다음에 내년 이제 2018년도부터는 또 절대평가화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영어가 계속 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세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영어 난이도 어땠나요? 저도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다니면서 평가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앵무새처럼 올해 영어는 쉽다. 왜냐면 2014도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영어는 쉽게 나올 거다. 어려워 본댔자 조금밖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노래하고 다녔는데 네. 망신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게 영어가 6월과 9월 모의평가 기조가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웠던 몇 년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땐 저희도 처음에 볼 때는 뭐 어려워 본댔자 뭐 등급 컷이 한 1점 정도 떨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한 3, 4점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 내려와서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양상이 됐다. 특히 네. 왜 어렵냐 그랬더니 EBS 연계, 아까 학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EBS 연계가 됐다고 하는데 체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연계를 하되 논지와 어휘를 쉽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 네. 구분이 복잡했다. 특히 이제 빈칸처럼 문제가 4문제가 나오면서 애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그 문제 자체가 함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영어는 애들이 어렵게 푼 양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평가원도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각 영역별로 예상 등급 컷과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조금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원 경향도 조금 급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열별로 좀 나눠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B가 좀 변별력이 있었죠. 네. 작년에는 예. 국어 B가 1등급 컷이 91.1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국어 B가 약 1등급 컷 예상이 93점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작년에 이제 그 수학 같은 경우, 수학 A 같은 경우 인문계에서는 컷이 약 97점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내려가죠. 한 94점으로 내려가니까 수학이 오히려 좀 변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이망희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또 변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 이게 아마 변별을 좌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탐이 좌지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학 B가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점 맞아야만이 1등급이 될 정도였는데 네. 금년에는 이제 수학 B가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약 그 컷이 96점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수학 B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또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 그다음에 과탐 이 세 과목이 변별을 좌우하면서 학생들의 학부를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학생들의 경우와 졸업생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이망희 이사님께서는 그 이번에 수능 응시생 숫자가 이제 약 작년보단 10,000명 줄어 약 9,400명가량 감소를 했거든요. 9,400명 감소하니까 학생들 경우에는 경쟁률도 감소할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이 이제 그 모집 정원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렇죠. 10,000명가량 줄였기 때문에 경쟁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자연계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죠. 그래서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다소 상승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졸업생들이 좀 수능 성적이 좀 강한 편이죠. 예. 그런데 졸업생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약 4,500명 가량 올해 수능 의생이 더 증가를 했는데 졸업생들이 증가한 그 이유는 일각에서는 이제 수능이 쉬워지니까 그 학생들이 반수를 한 학생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취업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라든지 아니면 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그런 쪽으로 옮기느라고 좀 더 졸업생들의 반수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016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를 분석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수능 영역별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능 특집 2016학년도 수능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그 수능 현장에 가서 그 화면을 담아왔거든요. 그 모습을 예. 그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